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안보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요, 여론이 또 계속해서 우리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거 이제 여론조사들도 이제 여론이 확 바뀐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함성을 보면 딱 알으니까 모이는 그 인원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리얼미터 사기 쳤다.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갤럽 사기, 그 다음에 리얼미터 사기. 이거 파이낸스 투데이였나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해, 기사화 시켰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저도 그걸 지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얼미터는 이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 쪽으로는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권영 쌍권, 우리가 물러나라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물러나야죠. 뻔뻔스러워요. 야, 체포되는 날은 코빼기도 안 비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윤 대통령 거리를 둬야 돼. 요렇게 해놓은 인간들이 8일날 밤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9일날 밤이었나요? 8일날 밤이었나요? 이제 저도 뭐 하도 헷갈려가지고 8일날 밤에 이제 돌아오시니까,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9일날 밤에, 9일날 밤에 한 30분 정도 한남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뒤집혀지니까 지들이 얘기한 대로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간들이 슬그머니 지금 한남동을 방문을 했어요. 예방을 했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말이죠. 아니, 권영세와 권성동이 왜 또 갑자기 가? 그것도 인간적인 의리로 갔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도부 일원으로 갔냐? 그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 이 못된 인간들아. 분명히 밝혀. 구치소 갈 때는 개인 일정으로 갔다며. 개인 의리 때문에 갔다며.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한남동 체포될 때는 당 원내대표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감투를 썼기 때문에 못 간다며. 어젯밤에는 뭐라고 갔냐고. 무슨 자격으로 갔는지 똑바로 밝혀라,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 대목을 계속 비판해야 됩니다. 무슨 자격으로 갔느냐, 어제는. 무슨 명목으로 갔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자격으로 갔냐가 질문을 하라고, 대답을 하고 압박하면 무슨 명분인지 나와요. 아주 못된 배신자들. 대통령이 살아오니까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좀 더 해먹고 싶은 모양이지. 그것 때문에 간 거지. 너희들도 이재명이 하고 사춘간이야. 이 못된 인간들. 그래서 요 내용들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동훈이 이건 정말 능지처참한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 이게 무슨 공수처장이고 변호사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더러운 인간? 이거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고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캐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세 가지 혐의. 그러니까 이제 맨 하나는 이제 불법 체포 감금죄. 이건 우리 그 법조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증죄. 거짓말한 거 국회에서. 그 다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거. 이거 제대로 허위 공문서잖아요. 왜 이렇게 영장 청구사를 다 빼. 그러니까 거짓말로 작성한 거죠. 이미 이거는요. 이 변호인 측에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요거는 이미 걸었어요. 다시 이제 형사 책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위원장의 요 발언 내용과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마지막으로 말이죠. 제대로 민주당들도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법원에서 구속 취소했지. 지금 심우정이가 구속 취소한 게 아니잖아요. 심우정이만 드립대 욕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이런 그 민주당의 내로운 한물형, 요 자세를 아주 강력하게 조근조근 아주 비판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 종합판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정리. 그러면은요, 지금 현 정부의 이 이재명의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여론이 뒤집어진다는 건 이제 우선 이 자료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론. 자, 이걸 보면은요, 우선 정당 지지를 보십시오. 정당 지지도.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작년 12월 달에 계엄 직후에는 47%로 올라서 이게 50%를 넘어섰어요. 아주 좋았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점을 찍은 것이 이제 지난 1월 한 중순쯤에서 최저점을 찍고 40%. 그리고 나서 다시 쭉쭉쭉 올라가다가 또 팍 떨어져서 41%. 최저점에 근접한. 그러니까 계엄 이후 최저치를 향해서 말하자면 뚝 빠진
뚝이 빠진 단지처럼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26.2 최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서 다시 42.7 그러니까 계엄 시작 때 26.2%짜리가 42.7로 16%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47.6짜리가 41%니까 6.6이나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왜? 이번에 이거는요, 5일, 6일, 7일까지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7일, 물론 날짜상으로는 중앙지법 판결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중앙지법 판결이 오후 넘어서 오후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더 반영되면 더 빠진다. 더 빠진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여권에 유리한 이런 그 여론의 지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주는 더 많이 좋아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차기 집권 세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집권 세력에서 이게 여론조사한테 정신 차려야지. 야, 지금 무슨 놈의 차기 선거를 논하나, 이 사람들아. 게임 끝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니까요. 자, 정권 교체된다는 건 50.4. 아니다. 그냥 가자. 정권 연장 44.0입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보면요. 정권 교체는 4.7%가 빠지고, 그리고 정권 연장률은 5.0%가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의 판정이 내려오기 전이잖아요. 3월 3일.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한테 야, 그거 구속 취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조작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엄청 높게 내놨지만 뒤집어진 겁니다. 그게 망신당하고 여론조작했다는 비판만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제 여론이 굉장히 우리 쪽으로 이제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층에서도요, 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1.1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1%가 올라갔어요. 1%가 올라갔다.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20대하고 70세 이상, 서울하고 충청권, 호남, 부산, 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이 크게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좀 많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층에서는 87.3이 정권 교체를,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76.6이 정권 연장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슬그머니 몰래, 아니 이것도 공개하고 가지 왜 몰래 가? 이 인간들아. 쟤들도 부끄러운 건 좀 많은가 봐요. 이 못된 인간들. 어젯밤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정도 한남동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신동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아니, 그럼 당연히 집에 왔는데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 왜 배신했냐.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예. 자, 그리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특별히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 예, 이런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비대위 지도부 추가 예방도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참 운영해줘서 고맙긴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없고, 추가적으로 지도부 전체 예방도 없어. 이 얘기는요, 개망신 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이런 배신자들 얼굴이나 보고 싶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들이 이제 왔으니까,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하여튼 수고했어. 그냥 지나가는 이런 거가 전형적인 레토릭이에요. 그래도 참 대단하네요. 이런 인간들 예방을 받아줬으니 이거 의전해서 이런 인간들은 아예 접수를 안 해버렸어야 돼. 뭘라고 받지 말지. 예.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첫날 지도부와 통화를 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찾아뵙겠다고 얘기한 것 같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거 아니 그것도 권영세도 아니고 권성동이가 지금 이제 오신 날 밤에 전화했잖아요. 간단하게. 지가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그걸 오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없겠네. 그러고 보니까요. 아주 못된 인간들. 이러면서도 무슨 놈의 사표 낸다는 말을 안 해.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사과 성명을 내야지, 인간들아.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할 거 아니냐. 심우정이는 그래도 미안한 감 조금은 지금 보여줬잖아요. 구속 취소 하루 반 28시간이 지난 다음에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서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크게 심각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다니 같은 언급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다. 아니 지금 예방을 한 자리에 이 기자들도 한심한 인간인지 기자들도 물을 건 물어야지. 아니 집회 참석 얘기를 지금 그 자리에서 하겠어? 아 이거 기자들 수준 야 정말 기가 막히네. 그 수준에 그 수준 권영세 권성동 수준이나 이런 질문하는 기자 수준이나 똑같네. 예, 그래서 어제 그 예방은 개망신 당하고 나왔다. 개망신 당하고 나왔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전옥현이는 개망신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지 잘 운영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레토릭일 수밖에 없고, 예. 특별히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 지도부의 추가 예방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은 없었고 아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야 너희들 둘 받아준 것도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알았지? 딱 다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국정의 중심 잡고 열심히 일 잘 해달라 딱 얘기했잖아요. 예? 뭐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좀 잘 좀 해서 국정 중심을 잡아줘 얘기는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은 다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잘했어 마치들이 제대로 그랬으면 아 이렇게 좀 지금 용산 대통령실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당하고 잘 협조해서 잘 좀 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재명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도 얘기했을 텐데 요런 인간들한테 하면 또 다 세잖아요.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의 길을 걷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사다. 이 점을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말씀을 그래서 개망신 나오고 나왔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개망신 나오겠다. 그리고 다른 배석자는 없었고, 김건희 여사 배석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시간이 길지 않았고,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30분 정도이고, 식사는 아니고 차 한 잔. 건강 문제, 수감 생활을 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의 말씀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감 생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밥 먹으라고 밥 먹자고도 안 했잖아요. 아니 따끈따끈하게 잘했어 봐. 윤상현이나 뭐 이런 그 의원들 같이 했어 봐요. 그럼 밥 먹고 가라고 그러지. 아주 못된 인간들. 요거 이제 우리가요. 야, 더 이상 나 가지 말고 그냥 사표 내. 이 얘기로 대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주진우가, 지금 오동훈이 형사 고발한다.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사연은 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 다음에는 불법 감금죄,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입장문 세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인 증언 회유, 협박과 그리고 허위, 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습니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는 추태까지 받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 고발로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오동훈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소피를 단행하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감금죄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 신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훈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연직원의 실수라고 핑계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박원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국조위 특원 의원들은 오동훈이가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옳은 얘기죠. 지극히 옳은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더 이상 논평이 필요 없고, 다만 오동훈에 관해서는요, 요 세 가지로 끝날 게 아니라, 예, 국가정보법 관련 위반 혐의도 있고요, 여적죄, 이적죄도 있다. 예, 여적죄, 이적죄도 있다. 그리고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있다. 이런 몇 가지 추가적인 범죄를 추가 고발하는 문제를 당해서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일보예요. 기자의 시각, 제목이 윤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이슬비 기자의 칼럼인데요. 야, 아주 잘 썼어요. 아주 종합적으로 잘 썼습니다. 고루고루 싹 아주 잘 짚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검찰을 때릴 때가 아니야. 이건 법원에서 결정한 거잖아. 그런데 누굴 탓하는 거야?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지. 아니 공수처를 갖다가 이제 회유 압박하고, 그렇죠? 홍장원이, 곽종근이 이거 공작하고, 그래갖고 억지 탄핵 몰이를 해놓고서 그게 억지 탄핵 몰이 하다가 걸려들었잖아. 걸려들어갖고 이제야 제자리로 들어서서 처벌을 받겠는데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예, 다 너희들 책임이지. 딱 요거예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하고 있고, 박찬대는 가장 큰 책임은 검찰이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이 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이고 불법 수사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했는데 화살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당 안팎에서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법원을 사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재명은 의중회사 사건의 항소심, 대장동 의대 성남FC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금 사건, 송금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5개 재판 12개 범죄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작년 국회에서 법원에 유리한 예산안과 법안을 퍼주게 하며 납작 엎드렸다. 저도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올해 대법원 예산은 작년 대비 1,385억 원을 늘렸어요. 6.4%나 늘렸어요. 그리고 법원의 수건사업인 판사 정원도 370명을 늘려줬어요. 그리고 판사 임용 조건도 법원 뜻대로 완화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옳은 얘기죠. 무관한 사람이 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격탄을 날리는 국민이 더 많죠. 예. 자, 그리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핵심적인 이유는 수사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법원이 끊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지만은 민주당은 공수처에도 아무 말이 없다. 예. 공수처를 부추긴 건 민주당의 선전선동이다. 이성윤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가서 체포해 오라고 했고, 정청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처장한테 국민 앞에 똑바로 사과하라고까지 그 체포 구속을 갖다가 압박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19년도 패스트트랙을 태워가면서 만들어낸 기관이고, 이후에 민주당 등 야당은 192석을 갖고도 공수처법의 입법 미미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자, 그러면서 공수처가 구속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때,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공수처법, 형소법 어디에도 없다. 앞서 구속기관은 어떻게 나눌지, 신병인치를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 관심 바뀌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면서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은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했는데, 법원은 수사권 문제, 사건 송부 과정에 대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수사의 적법 교체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로 다수 의석을 가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줄타래, 입법 폭주, 법원 파주기, 예, 이런 정치 공세에 맡겨서 맡긴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누구의 탓도 아닌 민주당만의 자업자득이다. 제대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반성문을 안 쓰고 있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